정부, 부동산도 규제한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하반기 들어 오름세를 기록하자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놨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주택 임대, 매매업자의 대출을 규제하고 고가주택 소유자의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가 왜 새로운 대책을 내놨을까요? 정책 발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집값은 2018년 9.13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작년 11월부터 32주 이상 하락하기도 했죠. 7월부터는 시장이 변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가 시작되어 서울 집값은 13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전에도 강하게 규제를 해왔는데 집값은 왜 올랐을까요? 전체 매매 건수 중 갭 투자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전체 매매 중 43.6%를 차지했던 갭 투자 비중은 점점 올라 8월에는 57.38%까지 늘어났습니다. 강남 4구의 경우 8월 갭 투자 비중이 63.8%였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갭 투자 비중이 40%대에는 안정되고 50%를 넘기면 상승하는 모습을 예외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도 최근 유행한 방법이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개인에게만 적용했던 LTV 규제를 주택매매업자와 임대업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을 통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세 대출도 규제를 한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또 다른 규제는 전세 대출 규제입니다. 비교적 규제가 덜한 전세 대출이 갭 투자에 활용돼 왔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겐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속대 1억 원을 넘는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됐던 규제가 확대된 것입니다. 고가주택을 지닌 전세 대출 수요자는 서울 보증 등 민간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보증 역시 보증 한도에 제한이 있으므로 고가주택 보유자는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달부터 시행하려던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선 정부 부처 사이에도 이견이 많았는데요. 정부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건데요. 다만 어느 지역에 위치한 어떤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는 이번에도 명확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강남 4구는 예외 없이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투기과열 지구 중 어느 지역이 추가로 선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분양가를 마음대로 높이긴 힘듭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비싼 분양가로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으려면 분양가가 인근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와 같거나 더 낮아야 합니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을 정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민감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더 센 규제를 받게 될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들 단지들은 아마도 유예기간 6개월 사이에 모두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6개월간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이 새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과 함께 해온 지 오래입니다.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정책 공부를 꼼꼼히 하시기를 바랄게요.